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 주식시장 프리마켓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테슬라는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리라 생각이 되니까요. 아직 미국의 어떤 기술적 역량은 물론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기반, 인프라라든지 역량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뛰어나니까 어떻게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드리고 오늘은 그냥 싶은 말은 새로운 것에 대한 힘, 새로운 것을 트라이하는 그런 뉴 띵의 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꼭 그게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초점에 맞춰서 오늘은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다뤄볼 뉴스도 있죠. 곁다리로 3랑 Y가 이 8월 말까지 프로모션이 있더라고요. 1.9. 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어김없이 차가 좀 안 팔린다 싶으면은 저렇게 내연기관스럽죠. 뭐 0% 파이낸싱이라든지 0.9% 파이낸싱이라든지 그런 광고를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봤는데 테슬라도 인벤토리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폭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가 좀 안 팔리는구나. 근데 전반적으로요, 뒤에 보면은 후반기도 그렇지만 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조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그걸 딛고 더 많이 잘 팔아주면 좋게 하겠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주변을 보면은 걔들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량 생산하는 모델에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S랑 X는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사이버 트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걸 뒤늦게 얘기하게 됐는데 S랑 X도 인벤토리가 좀 올라가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지만 다른 또 여기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런 프로모션도 안 해줍니다. 이 비싼 모델에는. 근데 인벤토리에 보면은 뭐 할인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옵션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텍스 크레딧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조정에 대해서 테슬라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찾아보시길. 각 주마다 또 텍스 크레딧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산하는 지금 말한 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맞진 않는다. S랑 X는 가격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3랑 Y는 프로모션. 사실상 가격을 깎는 거죠. 지금 이자율이 얼만데 1.99%에 주겠다면은 요것도 근데 잘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저렇게 광고는 하지만 또 그 론하는 기간이 어떤지 너무 길게 잡으면은 올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참 변수가 많아서요. 그렇지만 좀 프로모션을 하려는 그런 뉘앙스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아직 하드웨어 3는 12.5가 안 오고 있죠. 사이버 트럭은 계속 이제 8월 달에 내놓는다 그런 얘기는 많았는데 아직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걸 테스트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신 버전은 아니더라도 하드웨어 3에 전 12.3 모델 S 12.3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여전히 12.5를 안 줘도 좋으니까 진짜 이거 없으니까 운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간사합니다. 정말 그 편안함은 이게 테슬라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낮은 버전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여담으로 저는 3Y SX를 사이버 트럭까지 글쎄요, 주변에 저같이 3부터 사이버 트럭까지 다 가져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좀 미친놈인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에 지금 소유한 지 한 달이 넘었죠, 산지. 텍스 크레딧도 안 받고, 그쵸. 사실 저한테는 크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저는 최고입니다. 완성도도 그렇고요.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지만 저 차를 몰고 나가면은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관광지에 나가면은 여전히 팔린 지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진도 찍히고 자꾸 질문하고 어떠냐, 차 안 좀 봐도 되냐, 어딜 가든지 사진 한번 찍자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 이런 차를 양산하고 도로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테슬라가 참 대단한 것 같고,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값어치를 꽤 하지 않나.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정숙하고 핸들링 끝내줍니다.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넌 다 가져봤으니까 어떤 게 제일 낫냐?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뭘 추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저한테 만족하냐 물어보시면 저는 엄청나게 만족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가졌던 테슬라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 대부분 차들이 저는 다 좋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크기, 난 좀 큰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또 큰 차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 맞춰서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플랫한 느낌이 들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파니까.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웨이모 이야기인데요. 자, 테슬라 FSD가 가장 큰 무기인데, 그럼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은 어떠냐? 구글이 역시 이게 워낙 덩치가 커져서 쉽게 포기를 못 하나 봅니다. Another 5 billion. 지금 하나로 치면 6.5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더블 다운. 도조랑 HB에게도 더블 다운. 구글도 결국 포기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돈을 더 밀어넣는, 그래서 어떻게든 자율주행이 가는 분위기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아버지와도 누누이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듯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지금 웨이모 차량이 지금 이 학생들을 아니면 그 가드를 그 주변에서 막 치일 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사도 들어가고 지금 조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런 일이 아직은 좀 기사화되진 않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 자율주행이 퍼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다든지, 사람이 미쳐서,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사람은 미쳐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혹은 실수로 졸음도 있고, 그때 당시 사람이라는 책임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과연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제조사가 그걸 얼만큼 떠안을 수 있을 거냐, 보험회사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 합의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계속 아버지랑 얘기했던 사고의 레이스를 떨어뜨려 준다고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요즘 사고로 당하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랑 막 얘기하고 돈이 오가는 부분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레이트도 중요하지만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합의금이라든지,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 그 발생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그 금액이, 사고율이 비록 엄청 낮아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장밋빛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합의에 이루어질 건가,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미리, 미국에서는 지금 심심치 않게 제가 찍은 영상도 올리겠지만, 정말 관광지 가면은 웨이모가 오히려 더 관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관광지에,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로봇 택시들이 돌아다니까 신기해서 타보려는지 유독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나 현재 분위기, 그러니까 생각할 점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 일이 이렇게 단순한 게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무지막지하게 복잡하다. 진짜 어떤 인과관계를 알려면은 너무 이런 정치적인 논쟁에 빠지셔서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율주행 하나만 보더라도 참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꼭 묵묵히 여기까지, 제가 지금 써서 그걸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제가 테슬라를 유독 좀 지극히 제 생각이죠. 저만의 바이 높게 평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새로운 것의 힘? 그게 자꾸 제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끌리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면이 더 중요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기 앞서 지금 인텔이, 이게 저도 이 타이틀 이제 폭스 뉴스에서 이걸 가져온 건데, 저도 이게, 아니 반도체 만든다고 보조금 그렇게 받아놓고 대량 해고를 한다라는 게, 텍스페이어 머니를 그리 받아놓고 잡컷을 한다. 좀 배신감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반도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제가 뭐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FSD나 자율주행에 있어서 반도체 하드웨어 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조금이 IRA법으로 칩 액트법으로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이 와중에 반도체 회사가 엄청나게 해고를 했다라는 것에 저는 좀 충격이고, 역시 이러면서 또 삼성의 위치가 2인자로서 그래도 또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텔도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모든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기술들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얼핏 들어보면 저 투자받은 돈이나 저 절대 숫자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세상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기반 기술들이 모이고 트라이얼 에러, 실패가 엄청 쌓여야지만 뭘 하나 진보하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EUV에 있어서 이 블락코폴리머 리소그라피를 열심히 현업에서 보니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해서, 이것도 꽤 오래된 기술인데 여기 EUV가 쓰는 건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턴을 작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블락코폴리머라고, 폴리머라는 게 이제 분자량이 큰 건데, 블락은 이제 각 블락별로 몰레큘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특정한 이제 서로의 이런 펑셔널리티를 갖게 됩니다. 셀프 어셈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가이드해서 이 블락코폴리머들을 모양을 어떻게 가이드를 잡을까, 그런 논문들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웹 디벨롭을 한다든지 일정 블락을 솔벤트로 녹여낸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분자 사이즈 모양의 패턴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이제 된다라는 것만, 좀 더 세밀하게 된다는 것만 알았지, 이게 EUV에 연계돼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지 저도 놀라워서 이렇게 또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기술의 난이도, 어떤 패턴을 그리는 게, 이거 패턴 리소 하나만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냐면요, 작게 그리는 것만 워낙 마케팅용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뭐 2나노, 뭐 1.4나노, 뭐 이제 14 옹스트롬 얘기하죠. 거기에 가는 이제 어떤 챌린지, 테크놀로지들이 얻은 거 있냐, 뭐 그런 기사에서도 이 블락코폴리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에만 매말돼서 그렇지만 이 라인, 내가 어떤 종류의 패턴을 그릴 것인가, 그러면 그 라인 엣지 러프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LER이라고 하는데, 어떤 2나노를 그리더라도 그 2나노를 내가 얼마나 샤프하게 그릴 것인가,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만드는데. 그거 막 삐뚤빼뚤 막 러프하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5만 가지 일이 다 터지죠. 생각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좋은 걸 만들려면은 거기에 정말 수천 공정이 들어가고, 다 만들면 요즘 또 레고 블록 같이 쌓죠. 너무 다양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들의 신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일들을 높게, 그리고 large area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 넓게 고르게 또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 블락코폴리머는 에러가 진짜, 제가 옛날에 박사할 때는 이거 일드나 막 5만 가지 버블 에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학문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이게 여기 이렇게 커머셜하게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달려들어서 이걸 에러 없이 이걸 다 깔아서 EUV로 가이드를 주든, 아니면 이제 블락코폴리머 만들어도 이제 애칭을 잘 해야겠죠. 이제 플라즈마 애칭을 잘해서 그거를 샤프하게 만든다든지 후공정이 또 들어가야겠죠. 하나만 만들어도 토 나오죠. 하여튼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그러니까 공정의 난이도라든지 기술이라는 게 이게 참 쉽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되는 거야? 그걸 개런티를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그거 보고 그거 되는 대로 투자하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 참 그런 걸 보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꾸 결과론적으로만 빨리빨리 그냥 그것만 얻기 위해서는 답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그냥 이런 기술들이 쓸 수 있다라는 정도가 최선이지,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만 더 자세하게 원하신다면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될지 돌아와서 누구도 모릅니다. 하는 전문가들도 몰라요. FSD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해주니까 테슬라를 왜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요즘 반도체부터 해서 도처의 영역들을 보면은 이걸 정말 끌어가는 리더가 얼마나 이거를 믿음을 갖고 공격적으로 돈도, 믿음이 있어야 돈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류로 좀 흘러가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음의 영역이다. 아니 근데 굳이 FSD가 아니더라도 진짜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말 많은 인원들이 여기 갈려 들어가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지 거저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길어졌는데요. 지금 플러그인 일렉트릭 카 레지스트레이션이 유럽에서도 오히려 감소했죠. 전기차는 좀 플랫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여름을 맞이해서도 약간 플랫된 느낌이 있고, 미국의 자동차 세일은 약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약간 예상치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옛날에 한번 지겹게 얘기했는데, 누누이 얘기하는 미국의 자동차 세일은 라이트 비커, 그러니까 픽업 트럭까지 한 겁니다. 76년부터 크게 뭐 변한, 이게 보시면 어떤가요? 그냥 경제 위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되고 좀 플랫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심지어는 지금 올해 조금 증가한다 할지라도 2018년 이때 못 가는 거죠,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긴 고인물들 게임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은 정말 수십 년째,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그냥 플랫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구는 많이 늘었거든요. 인구가 늘었음에도 차량 판매는 그냥 대동소이한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최근 트렌드도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차를 잘 안 타죠. 안 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값은 그대로인데, 옛날에는 독일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이 골프를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골프 사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도시로 가고, 그러니까 차가 별로 필요 없는 도시 밀집 지역에 가면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주문해서 배달받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차값은 동결되어 있지만 유지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차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건비, 수리하시는 분 인건비도 계속 오르니까요. 결국 이게 돈 먹는 하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 좀 기피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런 고인물들 게임에서 뚫어나가는 것은 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소비의 핵심으로 올라올 텐데, 새로운 것에 대한 힘,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메인테넌스에 있어서도 물론 뭐 전기차가 업프런트로 좀 돈을 많이 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비가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있고, 근데 보조금을 저 받으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과도기긴 한데, 그래도 이런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이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런 자동차에서의 정체된 모습이 딱히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도 어떤 메릿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이버 트럭을 몰고 나가면은 참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차에 관심을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떻냐고. 저도 이미 실생활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게 테슬라의 힘이지 않을까. 이런 사이버 트럭을 도로에 그걸 팔아서 돌아다니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감회가 돼서, 지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오랫동안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고인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적당히 뺏고 뺏는 싸움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전기차 배터리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R&D를 대폭 감소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어필이 안 돼서, 테슬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CEO도 장단점이 다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응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요즘 사이버 트럭을 많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